우리가 20세기 후반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실험적인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매우 다양한 경향이 공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살펴봤어요. 1970년까지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음열과 촉렬음악, 음열음악에 바탕을 둔 촉렬음악, 그리고 그보다는 음향에 보다 관심을 둔 음악 중 구체음악, 전자음악, 그리고 이걸 어쿠스틱하게 연주한 음색 작곡 살펴봤어요. 우리가 세 번째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더욱더 새롭게 음악을 바라보는 아방가르드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교재 312페이지인데요. 아방가르드라는 말 자체는 아방이란 말은 앞에 있는 가르드는 이제 프랑스인데 열. 그래서 앞줄의 전위라고 합니다. 원래는 군대 용어로 본 부대가 나가기 전에 길을 터주는 전위 부대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는데 예술에서 아방가르드란 말이 많이 쓰여요. 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방향으로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실험적인 예술.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예술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교재에서는 이 세 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아방가르드 음악의 예를. 첫째, 우연성 음악. 둘째, 알레아 혹은 주사위 음악. 셋째는 미니멀 음악. 첫 번째, 우연성 음악. 우연, chance. 의도하지 않은 것이죠. by chance, 우연히. 혹은 다른 말로는 indeterminacy. determined 하면은 확정적이고 결정된 그런 것인데 indeterminacy 하니까 불확정성, 확정되지 않은. 좀 어렵죠. indeterminacy도 어렵고 불확정성도 어려운 말이라 그냥 우연성 음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성 음악이라 하면은 이 존 케이지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사실 미국 음악이 미국 사람들이 좀 진취적인 측면이 있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고 또 서부 개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의 유럽에 비해서 예술적으로는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아이브즈라는 작곡가는 20세기 초에 이미 피아노 곡이 있는데 피아노 소나타를 나무 판때기로 눌러서 쳐라. 그래요. 나무 판때기로 눌러서 치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이런 소리가 나겠죠. 진짜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음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 같고 또 헨리 카우엘이라는 작곡가는 피아노를 팔꿈치로 쳐라 혹은 피아노 건반이 아니고 피아노 줄을 긁어서 하프처럼 연주하라 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나타났는데 존 케이지는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케이지의 음악 스승은 카우엘과 쇤베르크도 아방가르드였죠. 아무도 생각 못했던 그런 12음 기법을 생각해내니까. 그러니까 이들처럼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실험 정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존 케이지 자신은 카우엘과 쇤베르크 외에도 특히 화가 마르셀 듀샹한테서 영향을 받았다 했어요. 이 사람은 마르셀 듀샹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은 샘물로 유명하죠. 변기를 갖다 놓고 전시해 놓고 샘물이라 그랬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바퀴를 봐요. 이거를 이제 전시장에 가서 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굴러다니는 바퀴인데 이게 무슨 예술이야? 뭐 이걸 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갖다 놓으면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거 자체의 아름다움, 이 원과 이 빗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라는 것과 혹은 뭐 인생이 이렇게 한없이 굴러간다는 걸 의미하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술의 역할에 대해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것,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목적이 매일매일의 일상적 삶과 예술의 구별을 흐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시선을 바꾸면 이런 일상적 소재를 예술로 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성 음악에서 약간 우리가 이제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하죠. 두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prepared 피아노, 미리 조작된 피아노, 준비된 피아노가 아니고 조작된 피아노. 요 두 번째는 이제 진짜로 우연성 음악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뭘 조작하느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존 케이지예요. 피아노인가 뭔가 설치하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악보인데 이 소나타와 인터루드 뭐 프리페어 피아노라는 악보인데 이 음마다 여기는 뭐 볼트 나사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스크루 나사 못을 이렇게 해라 이 음에다가 G 플랫에는 스크루 여기서는 뭐 플라스틱 또 러버 고무 이런 것들을 이 거리에 따라서 또 이렇게 피아노 현의 특정한 음을 지정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고 꼼꼼하게 다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거리를 재면서 꼼꼼하게 설치하는 모습이에요. 그 효과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피아노에서 예상하는 이런 피아노 음이 아니라 나사등에 끼어 있으면 쇳소리 또 고무가 끼어 있으면 먹먹한 소리 이런 게 나겠죠. 이런 미확정성 예상했던 소리가 아닌 우연적인 소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우연성을 나타낸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피아노는 존 케이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대 무용가들 위해서 작곡하고 연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피아노만으로는 소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시작했다 하는데 1946년에서 48년에 걸쳐서 1년의 소나타와 간주곡이라는 모두 16개의 소나타와 4개의 간주곡으로 이루어진 1년의 작품들을 발표해요. 악보를 보면 그냥 피아노 곡이죠. 그리고 연주도 일상적인 피아노로 연주하지만은 소리를 들어보면은 타악기적인 효과.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가물란 음악과 비슷한 신비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5번 소나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거야말로 우연성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 중 두 가지 또가 나오는데 창작 과정에서 우연성과 연주 과정에서의 우연성. 주역 음악, 주역, 영어로는 music of change. 그러니까 주역은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미래를 점치는 점본다고 그러는 그 책이 주역이라고 그러죠. 케이지는 1947년 중국의 선불교와 역학 책인 주역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방법이라는 점괘 그런 원리를 음악에 적용했다고 그래요. 317페이지 그림을 보니까 뭐 이거는 사실 그 주역 책은 아니고 이 존 케이지의 이 주역 음악에서 사용한 표예요. 괴라고 나오죠. 괴. 우리나라 태극기에 쓰인 막대기들처럼 그런 괴들인데 다 이름이 있죠.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도 건, 진, 감, 간, 곤 그리고 세로로도 있고 그래서 동전을 몇 번 던져서 이런 미래를 동전인지 뭐 막대기인지 그런 걸 던져서 미래를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케이지의 표는 동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을 긴 줄로 이제 양 할 때 양, 동전의 뒷면은 짧은 줄로 정하고 그다음에 동전을 3번 던지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3번 동전을 던져서 감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던져서 이제 세로로 봐서 뭐 손이 나왔다. 그러면은 만나는 지점에 있는 72는 메트로놈 숫자라고 이 속도로 연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되는 건 또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작곡은 이제 동전을 던져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은 이게 악보인데 멀쩡한 악보예요. 그죠? 근데 템포라든지 지금 본 것처럼 혹은 강약 여기 보면은 포르테 피아노 같은 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뭐 리듬 원칙을 정하고 작곡자는 그걸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까 봤던 그 표같이 그런 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배치하겠다 그런 결정하는 거지만은 그 결정 과정은 창작 과정은 동전을 던진다는 우연에 근거하지요. 특이하죠. 예.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거. 이 곡이 창작 과정의 우연성이었다면 그런 우연성이 극단적으로 적용된 것이 바로 유명한 4분 33초입니다. 1952년 작품. 유명한 작품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연주하는 과정에서 우연성, 침묵으로 인한 모든 우연의 소리가 음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보를 보면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게 한 페이지씩 다 차지하고 있지만 1악장 타세 침묵, 2악장 침묵, 3악장 침묵 이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는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박수를 받고 피아노 앞에 앉아요. 그다음에 피아노 뚜껑을 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시계를 들고 와서 정확히 시간을 잽니다. 여기 보니까 1악장은 33초가 되면 뚜껑을 닫아요. 그 다음에 뚜껑을 또 열어요. 그리고 2분 40초를 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닫아요. 그리고 다시 또 열어요. 그리고 1분 20초가 되면 뚜껑을 닫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관객들이 박수를 쳐요. 박수를 받아요. 피아노에 도를 못 치는 사람도, 도레를 못 치는 사람도 이 연주는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연주냐? 그런데 철학적인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952년 뉴욕
우드스탁에서 초연됐다고 써져 있는데 케이지는 후에 이 초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바깥에서 나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들이 후두둑하는 소리, 시적이죠. 그리고 청중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다 음악이었다라고 썼어요. 즉 침묵으로 인한 모든 우연의 소리가 음악이다. 뭐 선불교, 명상에 의한 선불교의 사상이라고 보겠는데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음악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또 똑같은 악보라도 똑같은 연주자라도 또 연주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다 음악이 달라지겠죠. 환경이 다르니까 청중도 다르고. 우연성 음악, 꼭 이렇게 연주되어야 한다는 필연성, 악보대로 한다는 필연성 음악이 아닌 우연성 음악입니다. 이렇게 우연성 음악은 우리가 보기에는 연주냐 장난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하지만은 음악에 대해, 연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아까 그 마르세 듀샹과 같은 그런 우연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또 만들어냈고요. 이제 우리가 볼 알레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알레아는 아까 본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음악인데요. 알레아란 말은 주사위 혹은 주사위 놀이라는 라틴어고요. 영어로는 얼리토리 뮤직, 주사위 음악. 그리고 여기서는 조정된 우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존 케이지가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졌죠. 4분 33초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존 케이지가 유럽 작곡가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블레즈, 슈토크하우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총열음악 작곡자들이었죠. 이들이 아직도 대세였는데 총열음악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정해 놨었잖아요. 숫자에 의해서. 음뿐만이 아니고 리듬, 강약, 아티큘레이션 등등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 지정해 놓으니까 작곡가는 할 일이 없어요. 표만 만들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듣는 사람들도 전혀 감동이 없고 뭐 숫자에 의해서 정해진 거다. 또 뭐 듣기도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 작곡가들이 유럽 작곡가들이 이제 회의를 느끼고 총열 기법에 케이지의 우연성 요소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아 이거다 이거를 좀 적용하자. 그래서 열린 형식이라는 또 나름의 형식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부적 내용은 총열 기법 작법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다 지정을 해놓고 근데 전체적인 형식은 우연성으로 연주자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온 보기 26에 16 슈토카우젠의 클라비에 슈틱 피아노 소품 11번입니다. 슈토카우젠은 클라비어 슈틱을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자신의 기법을 모두 활용해서 모두 21곡의 소품을 작곡했어요. 근데 그 중에 11번을 보니까 이게 악보의 일부예요. 나도 이 악보를 한번 봤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도화지에 이런 악보의 단편들이 이렇게 마디씩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띄엄띄엄. 이것 하나하나 보면은 높이, 리듬, 강약, 페달 다 일일이 총열 음악 원칙에 의해서 작곡된 거예요. 표에 의해서. 연주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주자가 요거를 내가 맨 처음에 치겠다 그러고 선택하고 이제 어렵지만 요거 다 끝까지 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 끝에 보면 TO6라고 되어 있는데 그 템포 6인데 템포 1에서 6까지 이제 구별해 놨어요. 슈토카우젠이. 그래서 템포 1이 제일 빠르고 6이 제일 느린 템포. 그래서 느리게 그리고 여기 폴테 그리고 여기서는 아티큘레이션, 오른손은 스타카토, 왼손은 슬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시어들은 네가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를 치던 요거를 치던 네 마음인데 요거로 가려면 어쨌든 요 지시대로 쳐라.
요걸 지켜라. 템포, 강약, 아티큘레이션 요걸 지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보면 이게 다 일일이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같은 곡을 치더라도 내가 요거 다음에 요걸 치느냐, 요거 다음에 요걸 치느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걸 칠 때랑 요거 다음에 요걸 칠 때랑 얘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어, 순서를 정하는 건 연주자 마음이죠. 우연성을 적용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작곡을 했지만은 전체적인 결과 연주되는 음악, 뭐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담으로 이 곡이 끝나는 거는 내가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세 번째 칠 때는 끝나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 연주되는 음악은 그 순서에 따라 연주자가 어디에 눈이 가느냐, 어디 내가 뭘 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지는 음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성과 총열 음악 기법이 결합된 것을 주사위 음악, 알레아, 얼리토리 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주할 때마다 똑같은 악보를 연주하더라도 연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아마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해봤죠? 모빌. 요거는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은, 그죠? 바람 불 때마다, 또 공기가 움직일 때마다, 또 햇빛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런 모빌은 오연성 음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알렉산더 칼더 역시 미국인 미술가인데 예술이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 이같이 음악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알레아 음악의 개념입니다.